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이민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시행 중지됐던 행정명령을 조금 손본 내용입니다. 시애틀에서도 인도계 이민자가 백인에 의해 총에 맞았습니다. 이번에도 이민자를 목표로 한 혐오 범죄입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자신의 빌딩을 도청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주장은 의회에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라디오 토크쇼를 듣고 오바마 전 대통령이 워터게이트와 같은 도청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정보 책임자들은 그런 일은 없었다고 밝혔고 연방수사국장은 법무부가 대통령의 트윗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야 한다고 말합니다. 트럼프 지지자와 반대자는 현재 화합하기 힘든 정도로 분열됐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미국을 두렵게 합니다. 미국이 주목하는 것은 북한의 핵 공격을 막을 능력이 있는지입니다. 뉴욕타임즈는 북한 핵과 미국의 핵 방어 능력을 심층 보도했습니다. LA 신축 건물 신축을 까다롭게 하는 바리안 S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트럼프 호텔에 장관을 포함한 여러 강요들이 살고 있습니다. 뉴욕에 있는 트럼프 타워는 에어비앤비로 투숙객을 받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약 10분 전에 법무장관을 포함한 여러 강요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지금 시행 중지된 새로운 이민 여행 행정 명령에 서명을 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방송 헤드라인 준비하고 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확인해야지 될 부분이 있어서 잠시 뒤에 여러분들 광고 들으시고 나서 이 부분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주말에 이런 일은 미국 역사상 한 번도 없었습니다. 미국의 45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화가 날 때 트윗을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트위터를 통해서 지지자나 그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 일이 많지만 이번에 놀래킴의 강도가 가장 좀 센 것 같습니다. 백악관의 보좌관들조차도 이 트윗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전해지고 있더군요. 주말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여러 차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선거 기간 중에 자신이 있는 트럼프 타워를 도청했다. 이것은 메카시즘이다. 닉슨의 워터게이트와 같은 것 아닌가 이런 식으로 트윗을 계속 했습니다. 여러 번 했습니다. 토요일 새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같은 트윗을 하면서 그것도 이제 일반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을 겨냥해서 한 트윗이었는데 증거는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리즈로 여러 번 이렇게 트윗을 한 것을 보면은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하고 있는 트윗 내용을 믿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자 이제 제임스 클래퍼 전 국가정보국장을 포함한 여러 정보국의 관계자들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고 그리고 이제 특히 전 국가정보국장이 아무래도 정보국을 총괄하는 말하자면 리에송 역할도 하지만 9.11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국토안보부를 포함해서 여러 정보국들이 어느 정도는 정보를 공유하고 통합하는 그런 것을 해왔고 그런 일을 국가정보국장이 맡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제임스 클래퍼 정보국장의 말이 가장 신뢰도가 높다고도 볼 수 있는데 절대로 그런 일은 본인이 정보국장으로 있었을 때 없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장이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 코미 국장은 연방 법무부를 향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이 잘못됐다고 틀렸다고 연방 법무부가 공식적으로 밝혀야지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왜 연방 수사국장이 직접 하지 않고 법무부에게 하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내용은 아무리 찾아봐도 어디에서도 해답을 주지 않더군요. 일단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자신을 선거에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지금 그 선거 기간 캠페인 기간 중에 트럼프 타워를 도청했다 하는 것이고, 현재 그 러시아 커넥션, 러시아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했고, 그리고는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 있는 중요한 인물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것도 중요한 인물들이 만나지 않았다 하면서 증거가 드러내면 만나긴 했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현재 이 상태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그 트윗을 여러 차례 한 겁니다. 그래서 잡지 그 애틀란틱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2년도 8월 6일에 트윗을 한 그것과 이것을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는데, 그때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제 그 미국의 뭐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 하는 것이었고, 사실은 이것은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계속했고, 대통령이 되기 전이라든가 선거 캠페인이라든가 재선 캠페인 도중에 계속 해왔었던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출생증명서가 공개되고 나서 1년이 넘은 시점인 2012년 8월 6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그렇게 했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은 그 당시는 뭐 대통령 아니고 사업가였었죠. 호노룰루에서 태어났다고 하니까 호노룰루에 조사관까지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사 내용이 어땠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는데, 그만큼 잡지 그 애틀란틱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그 자신의 그 참모들이 물러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법무장관의 경우는 러시아와 관련된 그 선거와 관련된 그 부분의 그 조사를 전혀 할 수 없도록 그 정도까지 이제 되고 나서, 그 시점에 어떤 그 포커스를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이처럼 근거 없는 증거를 대지 못하면서 오바마가 자신을 도청했다는 것을 트위터로 얘기를 했다 하고 보는 게 이제 잡지 애틀란틱의 시각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출생증명서 문제, 미국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캐나 태생이다 이렇게 주장을 할 때도 역시 그 트위터에 닉슨의 워러게이트와 똑같지 않는가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그 마찬가지 방식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연방수사국장의 경우는 사실은 선거가 치러지기 며칠 전에 이제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해야지 되겠다 해서 몇 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힐러리 클린턴의 그 투표율이 그에게 찍으려고 했었던 것이 줄어들 만한 그 계기를 준 것만은 분명하죠. 그런데 이제 그때는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장이 직접 다시 조사하겠다 하고 얘기를 하고, 이번에는 제프 세션 그 연방 법무장관과 직접 얘기를 하지도 않고 법무부가 그렇게 밝혀야지 되겠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물론 그 제프 세션은 러시아와 연관돼서는 지금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는 사람이기도 합니다만은, 이번에는 연방수사국장이 전에 트럼프 그 대통령에게 후보 당시에 어떤 그 좋은 그 플러스적인 요소를 줬다면, 이번에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트윗에 대해서 마이너스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요. 그리고 저는 왜 직접 하지 않는지 그것을 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공화당의 정치인들은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정치인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르코 루비오 그 플로리다주의 상원 의원, 본인이 이제 역시 그 예비선거 때 후보이기도 했죠. 마르코 루비오가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뭐 이 정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민주당의 상원의 그 대표요, 그 찰스 슈머 상원 의원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이 진실이 아니어도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나쁜 일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진실이 아니라면 그렇지 않아도 신뢰도가 굉장히 없는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믿음 같은 것은 더 많이 떨어질 것이고, 어제 그 MBC의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만약에 대통령의 트윗이 맞는다면 대통령이 여러 가지 그 법적인 과정, 정부가 운영되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 또 문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지금 의회에서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하겠습니다마는 트럼프 타워에 대해서 연방 그 관계 당국이 뭐 FBI가 되겠죠. 조사를 도청을 했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때는 역시 어떠한 그 연방 그 영장 같은 것이요. 특별 그 법원에 의해서 영장을 받고 도청을 해야지 되는데 연방 판사가 도청을 하도록 허락을 해줄 때는 그 FBI에 영장 같은 것을 주는 셈이죠. 그렇게 할 때는 합리적인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을 도청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트럼프 타워에 다른 그 러시아라든가 그런 관계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트럼프의 선거 캠페인 본부에서 일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미국 국가 이익에 큰 그 피해가 될 만한 것을 주고받는다 하는 것이 굉장히 그 의심이 될 때 연방 법원에서 영장 비슷한 것을 받아서 FBI가 도청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경우는 오바마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오바마의 대변인이 한 말이 오바마 대통령은 그런 일을 절대로 하지 않았고 그리고 대통령이 그런 일을 지시할 권한도 미국 현행법에는 없다 하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그 선출된 연방 판사가 이제 그러한 것을 하도록 할 때는 뭐 충분하게 그 이유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은 이래도 저래도 대통령의 그 신뢰도를 주지 못한다는 것이고요. 나중에 이제 쭉 그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사실이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런 그 트윗 전임 대통령이 나를 도청했다는 트윗을 하게 됐는가? 그것은 요즘 그 미국에서는 전형적인 그런 언론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라디오 팟캐스트도 있고 또 그 인터넷 온라인 그 웹사이트도 있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 마크 레빈이라는 라디오 진행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또 헌법학자기도 해요. 굉장히 그 우파적인 시각의 방송을 하는 사람인데 마크 레빈이라는 진행자가 목요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한 것과 같은 내용을 자신의 그 쇼에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 날인 금요일에 역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참모인 그 스티브 배넌이 그곳을 몇 년 동안 이끌었던 그 인터넷 그 웹사이트 브레이트바트에서 마크 레빈의 방송을 인용을 해서 쭉 이것을 다시 그 나열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역시 또 그 아주 굉장히 그 우파적인 그런 내용을 보도를 하는 그 힛 스트릿이 여러 가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런 과정을 얘기를 했고 그리고는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한 내용에 관해서는 의회에서 조사를 그 해야지 될 테고요. 오늘 아침에 문제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이렇게 트윗을 했다는 마크 레빈이 증거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역시 그 팍스뉴스에 출연을 해서 오늘 아침에 출연을 해서 한 얘기인데요.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이 내용이 왜 나오지 않고 있죠? 다시 한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나오지 않고 있어서 그냥 제가 말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여러 가지 그 서류를 자료를 보여주면서 굉장히 그 지금 그 증거가 많다라고 얘기했는데 증거가 무슨 증거인지는 정확하게 그 잘 그 와 닿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그가 한 말 가운데서 증거가 너무 많다. 오바마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트럼프 현 대통령을 스파잉을 했다는 그런 것. 그래서 이제 연방 법원이 이제 그 한번 그 기각을 했다가 그 FBI의 요청에 대해서요. 트럼프 타워를 도청하겠다는 것.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그것을 그 영장을 뭐 줬다 하는 얘기인데 이게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 정도 그 얘기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그 지난 주말에 화가 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도 믿고 있는 스티븐 배너 그 수석 전략가를 트럼프 대통령이 매 주말마다 지금 플로리다 집으로 가잖아요. 플로리다 집으로 갈 때 뭐 비행기에 타지 마 이래서 타지 않았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뒤늦게 합류를 했다고는 하지만 그 정도로 화가 났는데 왜 화가 났냐면 지난주에 연방 법무장관이 결국은 그 청문회에서 나 러시아 대사 안 만났다 했다가 나중에는 두 번 만났는데 뭐 이 뭐 선거에 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어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과도 결국은 연관이 되는 거죠. 선거 당시에 러시아가 트럼프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어떤 그 모종의 무슨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이 커넥션이 트럼프 캠프와 있었는가, 이런 것을 지금 조사를 하는데 그 조사에서 법무장관이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화가 났고, 이것을 막지 못한 스티브 베넨과 또 백악관 비서실장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났었다고 하고, CNN이 그 비디오 같은 것을 보여주는 것을 보니까 막 소리를 지르는데 그 자리에 이방카라든가 다른 사람들도 한 3명인가 4명인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게 화가 나서 그리고 나서 일요일 날 아침에 신문을 보고 순간적으로 조금 누그러지긴 했대요. 어떤 신문이냐면 본인이 트윗을 통해서 오바마 전 대통령이 나를 도청했다 하는 것이 일면에 쫙 나온 것을 보고 나서는 화가 조금 누그러졌다가 또다시 화가 났대요. 왜냐하면 앞서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마르코 루비오를 포함한 공화당의 정치인들이 자신을 완전하게 방어하지 않고, 이게 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전직 대통령이 그렇게 도청을 했었다는 것이, 더군다나 오바마 대통령처럼 신중한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을 후보를 겨냥을 해서 그 사람을 도청을 했을까, 그 빌딩을, 이런 정도로 사람들이 느끼니까는 굉장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더 화가 났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모든 일들이 지금 영국의 언론을 통해서 일일이 다 대통령이 화날 때마다 트윗을 한다, 자신의 참모들에게 버럭 화를 냈다, 백악관에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망신살이 뻗쳤다 할 정도로 영국 언론을 통해서 텔레그래프, 데일리 메일 등등을 통해서 얘기가 되고 있고, 미국 언론에서도 지금 MSNBC의 모닝조 같은 프로그램에서 여자 진행자죠, 스카보로 조와 함께 진행하는, 요즘은 미카 브레진스키가 훨씬 주목을 받을 때가 많은데, 오늘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중간중간 이제 스카보로 조가 좀 맞기도 했어요. 트럼프 잘못이냐, 이건 전부 스티븐 배넌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인데 하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미카 브레진스키가 이 트럼프의 대통령 참모에게 우리 정말 겁난 시절에 지금 살고 있다. 트럼프의 스텝들이 미국 역사에서 이렇게 미국 사람들 기가 빠져나간 때가 언제 또 있었는가. 본인들이 거울을 좀 보고 어떻게 대통령이 이런 일을 하는데도 계속 대통령을 방어할 수 있는지 나는 모르겠다. 아무리 좌비라 하더라도 어느 일정 부분까지이고 하면서 누구라도 거울을 보고 이 나라를 생각하듯 출구를 찾으면서 대통령이 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 정말로 충정 어린 그런 조언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It looks like he's trying to deflect from something much bigger, probably pertaining to Russia at this point. Who knows? But the people close to him, the people guiding him, and this all ends up, the buck does stop with the president. I know he doesn't think so, but it does. But the people around him are so poorly serving him. 네, 굉장히 대통령을 제대로 서빙하지 못한다고, poorly serving him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 가까이 있는 사람, 대통령을 가이드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를 모셔야지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러나 이 정도 말씀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불쾌하다고도 생각을 하실 텐데, 현재까지 나와 있는 팩트는 이렇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트럼프를 이제 대통령이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의도로 도청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다지 전문가들의 얘기로는 신빙성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모임들도 미국 여러 지역에서 있었습니다. 그 같은 내용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1월 27일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에 관한 행정명령을 발표를 한 이후에 여러 지역의 여러 주의 검사들 그리고 이제 연방 판사가 결국은 그것을 중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다시 이민 행정명령을 발효를 했는데 여러 명 뭐 국토안보부 장관 그리고 연방 법무장관이 대통령을 대신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The president gets briefings on these dangers and emerging threats on a regular basis. The federal investigative agencies, the intelligence community, the Department of State,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and the United States military report to the president. 결국은 미국의 안전을 위해서 이제 6개 국가에서 오는 그 사람들 여행 입국 금지 뭐 일시적인 것이지만 그런 발표를 한 것인데 이라크만 빠지고 6개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시리아,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그리고 예멘입니다. 지난번에 포함됐었던 영주권자는 이번에 이제 제외가 됐고 그래서 영주권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처음에 이제 1월 27일에 별 준비 없이 시행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그런 악영향이 나왔고 특히 미국이 이런 것들이 대통령이 안보 우선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이시스와 싸움을 하고 있는 현재 중동의 어떤 국가에 파견돼서 일하고 있는 군인들이 상당히 반미 감정 그리고 이제 미국 군인들에게 협조를 좀 하지 않으려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해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라크는 특히 미군이 많이 있으니까 이라크를 제외를 시켰고 이번 행정명령은 3월 16일부터 오늘이 며칠인가요? 6일이죠. 앞으로 열흘 뒤부터 발효를 시킨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행정명령에 의해서 그게 직접적으로 무슨 연관이 있는가 하는데 오늘 아침에도 역시 NPR 방송이 보도를 하는데 미국의 여행업계가 굉장히 지금 타격을 받고 있다고요. 직접적인 여행 코스로도 그렇고 그리고 또 미국에 대한 이미지 미국은 우리를 좋아하지 않네 하는 뭐 이런 생각도 그렇고요. 뿐만이 아니라 지금 올림픽 월드컵 이런 예를 들어서 미국이 유치하려고 하는 어떤 스포츠 같은 것에 있어서도 플러스는 아니죠. 미국 자체가 그쪽에 선수들도 들어오기 힘들 수도 있고 선수뿐만이 아니라 미국에 오려면은 와서 다 스포츠 같은 것 하는 것도 결국은 이제 경기 활성화 유치하는 도시에는 그런 것인데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이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던 부분까지도 연결이 됩니다. 이번에는 공항에서의 시위 이런 것은 없겠네요.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네, 이민자들에 관해서 또 이렇게 무슬림 국가 출신에 관한 미국 입국을 막는 것과 함께 사실은 이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공약의 아이덴티티라고도 할 수 있는데 멕시코에 벽을 세우는 거 이 부분도 끊임없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역시 민주당의 찰스 슈머 상원 원내대표가 아마 오바마 대통령에게 의회에서 첫 번째 안겨주는 실패한 그런 것이 될 것이다라고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원의원 60명의 표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헬스케어라든가 세금 개혁 이런 것과 달리 직접적으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안이기 때문에 예산안은 시정부나 주정부, 연방정부 단위에서 무슨 투표수가 필요할 때 가장 많은 숫자가 있어야지 되는 거잖아요. 공화당 52표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민주당이 적어도 8표를 채워줘야지 통과되는데 어느 민주당의 아이덴티티가 미국이 이제까지 그래왔었던 것처럼 인종이라든가 종교라든가 국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리지 않는 멜팅팟 샐러드 볼이라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강조하고 있는 특히 지역에서 민주당의 지역구 의원들이 다 그럴 테니까요. 당선돼서 지역구 유권자들의 뜻에 반대하게 벽을 세우겠다는 것에 찬성표를 던질 민주당 의원들이 있겠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뉴클리어 옵션이라는 게 핵 옵션이라는 게 나오는 건데 민주당의 의사 진행을 피하면서 다수당인 공화당의 하원 의장이 직권으로서 어떻게 그 날치기 통과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러나 이렇게 되고 나면은 항상 역풍이 불기 때문에 이것을 그 시행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블럭시킬 것이다 하는 것. 그런데 뭐 공화당이 이걸 모르겠어요. 트럼프 대통령도 백악관도 공화당도 쉽지 않은 것은 다 알기 때문에 또 살짝 우회해서 벽을 세우는 것을 예산안을 따로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군사 예산과 잘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대중들에게 그리고 항상 그 여론의 지지가 없으면 결정적인 중요한 것은 통과되기가 힘들잖아요. 여론에 아니 군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후된 그런 그 군사 장비 같은 것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민주당이 거부를 한단 말이야 하면서 그렇게 될 경우는 미국 모든 사람들의 안전에 반대하는 셈이지라고 이제 그 홍보를 잘하면서 이 그 벽 쌓는 것 예산과 군사 예산을 함께 묶어서 하려고 하는 것이 또 공화당의 전략인데 그러면 또 민주당이 가만히 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또 그 대책을 마련을 해놓고 그래서 이제 공화당은 마지노선으로 국토안보부에서 돈을 먼저 이제 끌어다가 벽을 쌓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멕시코에서 받겠다. 근데 이것은 뭐 불가능한 얘기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안보부에서 멕시코와 미국 사이에 벽을 쌓았는데 줄 수 있는 돈이 제가 액수는 잊었습니다. 그러나 개념은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 겨우 2마일 벽을 쌓는 그 정도의 돈밖에 줄 수 없다고 하니까 이 점이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또 하나 그 골치 아픈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어느 행정부가 연방정부의 그 큰 일을 움직이느냐, 누가 대통령이냐는 미국 사람들, 보통 사람들, 워싱턴은 저쪽에 있지만 굉장히 많이 떨어진 이쪽 서부 지역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인도계 미국인이 또 공격을 받았습니다. 지지난주에는 이제 캔사스 시티에서 공격을 받았고요. 이번에는 워싱턴주 시애틀 인근 그 켄트라는 곳에서 공격을 받았는데 39살의 시크 교도인 남자가 금요일에 집으로 가던 중에 너네 집으로 가. 한 수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로스앤젤레스에서도 가끔 이런 말이 들리기는 했어요. Go back to your own country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미국 시민이 총을 쏜 거죠. 총을 쐈는데 팔에 맞았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하루 치료를 받고 퇴원을 해서 다행히 그 생명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주일 전에는 캔사스시에서 51살의 백인 남자가 2명의 역시 그 인도 태생의 엔지니어에게 이제 여러 가지 그 바에서 나가서 뭐라고 처음에는 얘기하다가 get out of my country. 내 나라에서 나가라니까 하다가 밖에 나가서 총을 갖고 들어왔겠죠. 총으로 쏴서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쳤습니다. 이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연설을 하면서 맨 첫 번째 문장에 혐오 범죄를 비난했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백인에 의해서 인도계 사람이 총에 맞아서 숨졌다라고 얘기는 하진 않았습니다. 유대교 사원이 혐오 범죄로 요즘 그 여러 가지 그 손해를 입는 것, 피해를 입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조금 얘기를 했는데 캔사스 시티의 이 얘기는 그저 그냥 캔사스 시티라고만 하고 혐오 범죄라고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민자들은 자세히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시애틀 지역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 시애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미국의 이민자 커뮤니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이게 미국과 인도와의 관계가 되거든요. 물론 미국이 인도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좋은 위치에 있고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다른 나라에서 작은 나라라고 하더라도 나보다 힘이 적은 나라라 하더라도 이 힘이 센 미국을 미워한다면 미국에 뭐가 좋겠어요. 그리고 미국에 좋던 나쁘던 다른 나라들과 일일이 그 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살고 있고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포함해서 테크놀로지 업계에서 여러 가지 그 기여를 하고 있는데 그 스펠링 비 컨테스트에서도 인도계 학생들이 워낙에 우수하잖아요. 수학 같은 곳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런 나라 사람들이 미국을 싫어할 때 미국에 도움이 될 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민 행정명령 같은 것은 단순히 트럼프 대통령이 잘한다. 미국의 안전을 위해서 뭐 그리고 뭐 많은 기독교인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무슬림이 뭐 지금 유럽을 봐. 다 잡아먹고 있잖아. 그리고 뭐 아이들도 많이 나. 미국도 그렇게 될 거야. 씨를 말려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실제로 있습니다. 저도 자주 듣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는 이런 부분도 있다는 건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워싱턴에서 일어난 이번 사건의 용의자는 굉장히 뭐 키도 큰 6피트 정도의 백인이라고 하고 얼굴 아래는 그 마스크를 그 쓰고 있답니다. 이게 체포되지 않은 거죠. 이민자 혐오 범죄의 카테고리 안에서 지금 연방 수사국이 조사를 하고 있고 9.12 사건 이후에도 지금 이번에 총에 맞은 그 39살의 시크 교도 이 인도계 그 아메리칸이 이 사람 그 이제 인도계 미국 시민이에요. 인도에서 태어나기는 했지만 이 사람은 9월 11일 그 9.11 사건 이후에도 무슬림이라고 오해를 받고 여러 가지 그 손가락질을 당하기는 했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그 기자회견을 하는데 보니까 그 당시에는 그래도 그 민주당 행정부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전반적인 그 커뮤니티의 분위기였는데 더군다나 워싱턴주가 굉장히 리버럴한 주잖아요. 어떤 이슈에 있어서는 로스앤젤레스보다도 더요. 그런데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 동네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H-1B 비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은 지난 주말에 이민관세국이 일단 중지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으면서 수학, 의학, 컴퓨터 사이언스 이런 그 전공을 하고 미국에서 이제 일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곧 발효가 돼서 4월 3일부터 발효가 되는군요. 뭐 일단은 뭐 6개월 정도까지 시행될 수 있다. 전문가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언제까지다 하는 것은 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정확한 날짜까지는 일단 H-1B 비자 뭐 돈 좀 내고 하면 신속 처리해 주는 거 이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미국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또 그런 그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해는 한다. 그렇게 되는 경우 시간이 흘러가면 미국 사람들이 지금 뭐 인도나 한국에서부터 오는 이런 그 H-1B 비자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다 그 채울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도 당장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 완충지대를 둬야지 되는 게 아닌가. 이 정도 얘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는 굉장히 그 중요한 내용을 전해드리겠는데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먼 얘기인 것 같기도 하지만 요즘 보면 이게 그렇게 먼 얘기가 아닙니다. 북한의 그 미사일 발사 지난 주말에도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그 뉴욕타임즈가 굉장히 그 심층 보도를 했거든요. 그 내용 트럼프 행정부는 아직 확실한 노선을 뭐 정하지는 않았는데 정말 뭐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될지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람과 김정은이라는 사람 이 두 그 미국과 북한의 지도자가 전형적인 지도자들과 너무나 그 다르기 때문에 위험 요소가 상당히 있습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북한이 지난 주말에 그 탄도미사일을 4발을 거의 동시에 발사해서 그래서 이제 전부 그 일본 쪽 그 동해로 떨어졌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일본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이 당연하고 지금 한미 군사훈련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북한이 핵전쟁이다. 이것은 핵도발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날 노동신문이 또 그 비난을 했고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그 미사일 발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 미사일 발사가 있은 뒤에 미국의 뭐 많은 언론들이 당연히 보도를 하고 있는데 워싱턴 이그제미너가 오늘 아침에 과연 미국은 북한의 그 핵이 발사가 됐었을 때 그것을 요격할 능력이 있는가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거의 뭐 20년 동안 1,800억 달러를 들여서 개발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그 미사일이 일본을 향해서 발사가 되면은 처음에 그 미국 해군 그 구축함 이지스 시스템이 나가서 이제 딱 어떻게 하고 그리고 이제 지난달 하와이에서 미 해군 전함 존 폴 존스 성공했잖아요. 그 타겟 미사일 격추하는 거 이란과 그 북한으로부터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 프로그램은 이제 미국과 일본이 합작해서 한 것이고 한국이 목표가 되면은 그러면 이제 그 사드를 지금 배치한다는 거고요. 그 락히드 마틴이 만든 중국이 굉장히 그 싫어해서 롯데가 지금 난리 났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미국에서 가장 큰 관심이 있는 것은 미국을 북한이 타겟으로 한다면 그때는 가장 비싼 논란이 있는 방어 시스템을 쓰는 거죠. 36개 요격 미사일을 뭐 알래스카의 그 폴트 그린리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의 그 밴드버그 공군기지에서 뭐 레이더, 센서 다 하고 총동원해서 한다는 얘기인데 전문가들은 장거리 미사일의 경우는 맞추기가 상당히 힘들다. 로널드 레이건이 예전부터 이것을 꿈꿔왔지만 지금 실제로 그 정부가 잘하고 있다는 하지만 말하는 것만큼 되지 않고 있다 하는 게 그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하는 게 지금 그 뉴욕타임스가 주말에 심층 보도를 했는데 저는 이 내용을 읽고 나서 꿈까지 꿨어요. 그러니까 불안하게 잠자기 전에 이것을 보고 나서 잠을 자서 전쟁이 일어나서 무슨 뭐 어디에 숨고 하는 그런 그 꿈을 꿨는데 이례적으로 뉴욕타임스가 언제부터 조사를 했다고 하대 지난 봄에 시작을 해서 주말에 그 심층 그 보도를 한 이 내용은 두 가지의 기사였는데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는 9페이지, 하나는 16절지 4페이지, 3페이지 정도 되는 두 가지 기사인데 이례적으로 지금 뭐 그 중국어로도 뉴욕타임스가 보도가 되지만 한국어로도 읽을 수 있게 지난번에 그 뉴욕의 네일 살롱 이후에 다시 한국어로도 번역을 해놓은 기사입니다. 그래서 방송 끝나고 굉장히 심층 보도기 때문에 자세히 읽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방송 끝나고 나서 항상 todayyus.com에 그 링크를 걸어 놓습니다. 그래서 한글이니까 또 보시기 편하실 것 같고 간추려 드리기만 하겠습니다. 3년 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관련해서 미국의 사이버 전자 공격력의 수준을 끌어올리라고 지시를 해서 그 뒤에 이제 북한이 여러 번 그 실험을 했었을 때 실패를 했었는데 그게 미국이 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의 기술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고 그래서 이제 그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도록 협상을 할 것인가 뭐 그렇게 된 경우는 그 위협은 계속 놔둔 채 일을 진행하게 되는 거고 시험 발사 장소를 미사일로 타격할 준비를 할 수 있는데 역시 오바마도 고려를 했지만 모든 목표물을 명중시킬 가능성이 작고 뭐 이런저런요. 3대째 지금 그 개발을 해온 거잖아요. 미사일을. 오바마 시대 위협이 더 커졌고 트럼프가 내려야지 되는 어려운 결정들이 있는 겁니다. 적대국의 발사 능력을 추적하겠다는 결정은 그러면 이제 그 미국이 그렇게 한다면은 다른 러시아와 중국도 같은 그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하는데 선제 타격 옵션도 검토하고 있다고 지난주에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북한이 산악지대가 많고 땅속 깊이 묻힌 그 터널과 벙커들이 상당수이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위험 수위가 높고요. 해서 제가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고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그 뉴욕타임스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워낙에 북한도 이 기사를 보지 않겠어요? 북한이 알고 이제 그 방어할 수 있는 것을 주지 않을 그런 정도까지 그 보도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또 하나의 기사는 북한 미사일 방해 전략 뻔한 곳에 숨겨져 있다. 미국 정부는 보통 가장 중요한 군사작전이나 프로그램을 기밀에 붙여서 철저히 숨긴다. 뭐 이런 것들이요. 이 내용,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께서 이 라디오로 그냥 스쳐 들으시는 것보다는 todayyus.com에 제가 뉴욕타임스 한글로 번역된 것을 올려놓겠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미국 간추린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이민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라크인과 영주권자를 뺀 과거와 거의 비슷한 행정명령입니다. 시애틀에서도 인도계 이민자가 백인에 의해 총에 맞았습니다. 이번에도 이민자를 목표로 한 백인에 의한 혐오 범죄입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자신의 빌딩을 도청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주장은 의회에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라디오 토크쇼를 듣고 오바마 전 대통령이 워러게이트와 같은 도청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정보 책임자들은 그런 일은 없었다고 밝혔고 연방수사국장은 연방법무부가 대통령의 트윗이 사실이 아니라고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말합니다. 트럼프 지지자와 반대자는 현재 화합하기 힘들 정도로 분열됐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미국을 두렵게 합니다. 미국이 주목하는 것은 북한의 핵 공격을 막을 능력이 있는지입니다. 아직은 그럴 수 없다가 정답입니다. 뉴욕타임스는 북한 핵과 미국의 핵 방어 능력을 심층 보도했습니다. 역시 완전하지 않다는 그런 수준이라는 보도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부터 몇 가지 뉴스를 간추려 드리겠습니다. 영국의 신문 이코노미스트에 실렸던데요. 내일 로스앤젤레스 시장 선거도 있고 각 그 홀수 시의원 선거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발의안이 있는데 지역에 따라서 사시는 곳이 다르니까 오늘의 미국에서 자세히 전해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이코노미스트가 주목한 것은 그 메저 S, 발의안 S인데 앞으로 2년 동안 LA시의 새로운 그 빌딩 높이도 제한하고 용도를 조닝을 바꾸는 곳은 그 프로젝트 건설하는 것을 중단한다는 것이잖아요. 찬성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웨스트 LA에 나의 집 옆에 뭐 자동차 딜러십이 있는 거 나 더 이상 원치 않는다 이런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아주 호화 콘도만 너무 많이 지어서 렌트비가 올라간다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여기에 이제 반대해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이제 에릭 가세리를 포함한 정치인 또 그 주지사도 반대라죠. 제리 브라운. 왜냐하면 여기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개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없애면은 저소득층이 그 렌트비가 이제 더 어떻게 갈 데도 없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이코노미스트는 어떻게 봤냐면 한때는 이제 개발을 마구 추진을 하고 그러다가 이게 너무 차면은 또 개발을 조금 조여야지 되고 그런 그 일련의 그 사이클과 마찬가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될 문제고요. 워싱턴 DC에 있는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에 이제 지금 재무장관 스티븐 그 무누친을 비롯한 많은 사람 경제자문도 이곳에 살고 있고요. 스몰 비즈니스 국장도 살고 있고 하룻밤에 $500 정도는 내는데 당연히 뭐 돈은 내고 사는 것이고요. 그런데도 어쨌든 그 트럼프 대통령이 관리는 하지는 않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소유이기 때문에 조금 뭐 불편한 그런 부분들은 있죠. 트럼프 타워는 맨하탄에 있잖아요. 뉴욕에. 그런데 이 트럼프 타워가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지난 9월 달 이후에 들어가서 묵을 수 있답니다. 이게 그 뉴욕의 뭐 아파트먼트는 뭐 에어비앤비 뭐 뉴욕시에 그 할 수는 있게 돼 있어요. 합법적으로 하루에 $300에서 $400 정도 되는데 그런데 그 뉴욕 시의 법은 합법이지만 또 그 뉴욕의 그 콘도 그 룰에 따르면 또 그렇지도 않은가 봐요. 그런데 시크릿 가드가 있고 대통령의 가족이 사는 집인데도 불구하고 시크릿 그 서비스들이 일일이 누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을 뭐 금속 탐지기로 다 이렇게 뭐 탐지하고 하는 것은 안 한답니다. 그게 이제